이 부분은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영상이어서 한 번 더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대국민 담화 형식의 내용을 전달을 했죠. 해당 영상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과천 공수처 사무실 앞에 모인 지지자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체적인 영상 한 2분 48초 되는 길인데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요. 직무집행이 정지됐어도 현직 대통령인데 국민들께 사죄드리고 이런 불안정성을, 대한민국의 위기를, 불안을 초래한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반성과 국민 앞에 사과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본인을 지지해줘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법조인 아닙니까? 검찰총장까지 지내셨죠. 만약 정말 저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법률가로서 무능한 거죠. 아니면 알면서 이러면 나쁜 겁니다. 법원이 재차, 3차 적법한 영장이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거기에 수긍하는 게 삼권분립의 원칙이자 민주주의의 대전제입니다. 그것을 허물고 나만 거기에서 예외이다. 내가 응하는 것은 사실상 누군가 다칠까 봐 대통령의 아량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보고 용인해야 됩니까? 수사에 똑바로 응해야 될 겁니다. 아마 진술거부권 행사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본인의 어떤 방어권 행사에서 법률적으로 방어된 그리고 보장된 절차이긴 합니다만 정말 떳떳하다면 본인이 왜 이런 계엄에 이르렀는지 본인의 진술로서 육성으로 남겨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화면 오른쪽에 이 시각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 앞 도로에 모여 있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건물 안에서는 지금 오전 11시부터 공수처에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됐고 아마 점심시간이 이제 막 끝났을 것 같아요. 조사 48시간 조사 과정 중에는 뭐 식사나 휴식 시간, 수면 시간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식사를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사실상 경호가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 338호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3층 전체를 거의 비워둔 것으로 또 언론에 아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 안에도 소파를 준비를 해서 잠깐씩의 휴식은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필요하다면 야간 조사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예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진술 거부권을 쓰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굳이 야간 조사까지는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호송차를 통해서 서울구치소에 이제 구금을 하고 아마도 내일 오전에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문제는 경호에 대해서 네. 지금 3층은 다 비워두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서울구치소로 호송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구치소 안에서의 어떻게 경호를 할 것인가 그 구치소 안에서는 독방을 쓴다라고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과정에 있어서는 공수처에서 지금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경호처가 경호에 전혀 개입을 지금 못하는 거죠? 지금 일단은 처음에는 대통령이 공수처로 가기 전에 먼저 경호처가 출발했습니다. 아하. 영상으로 처음에 나왔었는데요. 몇 네. 대 차가 먼저 갔고 대통령이 조금 조율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호처가 일부가 먼저 가서 그 3층을 비우고 그리고 아하. 좀 정리를 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경호처가 처음에는 또 대통령이 공수처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수처는 호송 차량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호송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방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영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이 원래 이용하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차량들을 그대로 쓰면서 서울구치소로 갈 것인지 구치소 안에서의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공수처에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구치소 말씀을 하셔서 저희 PD가 서울구치소 내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조윤선 변호사님께 여쭐까요? 서울구치소 내부가 지금 저렇게 돼 있다.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그림을 구성해 봤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저곳에 머물면서 수면을 취하고 조사 이외의 시간에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화면을 살펴보게 되면 일반 수용이 아니라 독방 구조로 보여지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독방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야간 조사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간 조사를 마친 다음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호처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좀 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미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었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뒤의 모든 과정은 수사기관과 교정본부가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경호처가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개입을 해서 뭐 추가적인 경호 사정을 살펴본다라든가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은 혹시 현직 대통령 또는 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관련된 규정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뭐 정확한 규정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긴 워낙 한데 또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예.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그때는 영장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경호처가 그 이후의 과정에는 개입하지 아하. 아니하였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건 아니죠. 아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된 이후고 지금 네. 현직 대통령이에요. 아, 이걸 그렇죠. 우리가 윤 대통령을 자꾸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로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윤 대통령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송이라는 표현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본인의 차량을 타고 대통령이 탈 수 있는 차량을 타고 공수처를 갔어요. 그리고 지금 안에서 경호처에서 경호를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경호처 요원이 출발을 해서 공수처에 가서
뭔가 경호 조치를 완벽하게 한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네. 그러면 이 조사가 끝나고 자, 구치소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아마 경호법이 우선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최초의 사례이고 네. 입법에 있어서 뭐 불비일지는 모르나 어쨌든 저는 경호가 앞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서 이런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에 공수처와 경호처가 세부 사항, 집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상당 시간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호송 차량이라든가 구치소 이감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협의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돼 있었겠죠. 그리고 또 방금 지적해 주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사례는 당시에는 탄핵이 결정되면서 대통령이 직을 잃었을 때에는 경호의 이 의무가 사라지지만 권한이 사라지지만 지금은 아직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법이 우선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된다라고 대변인님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마 지금 공수처로 이동하는 모습 그리고 먼저 출발했고 3층을 다 비웠고 뭐 정황적으로 볼 때는 경호처의 최소한의 이 권한과 의무는 작동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은 아까 그 야간 조사 얘기를 양쪽 다 말씀하셔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야간 조사가 예전에는 네. 이 관행적으로 종종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그냥 일반인들도 네. 야간 조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맞습니다. 해서 웬만하면 야간 조사는 잘 받지 않잖아요. 이 진술의 임의성이 좀 문제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야간에 조사를 받으면 아무래도 장기간 이 조사를 받는 그 압박적인 상황 속에서 뭔가 강압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좀 이런 추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밤 9시가 넘어가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야간 조사에 응하고 싶지 않고 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수사기관도 아무리 구금된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계속 강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아마 200페이지 분량을 준비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오전 11시부터 준비했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진술을 하지 않거나 일부 아주 최소만 하더라도 상당한 장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9시를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야간 조사에 동의를 할 것인지. 근데 어쨌든 진술도 하지 않고 수사 자체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야간 조사에까지 적극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이고 그렇다면 아까 짚어주신 대로 독고수용소로 갈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홍보수용을 할 거라고 상상하기 어렵고요. 이미 보도를 보더라도 이제 서울구치소에 독방이 이제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해서 오늘 9시를 넘길지 안 넘길지도 일단 1차적으로 이 조사의 어떤 행방을 가름할 하나의 좀 분수령일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말이 48시간이지 야간 조사 빼고 수면 시간 빼고 그리고 식사 시간이라든가 쉬는 시간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실제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이 200페이지에 달하는 조사 내용을 이 공수처 측에서 묻거나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그리 길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11시부터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중간에 그 식사 시간도 배려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한 2시간 정도 보통 조사를 진행하면 휴식 시간도 부여를 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조사를 받는 시간 자체가 장시간일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하고요. 네. 또 심지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야간 조사조차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첫날 조사 자체는 좀 약소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둘째 날도 마찬가지잖아요. 48시간이라는 것이 조사를 48시간 동안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피의자의 신병을 48시간 그렇죠. 동안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는 한 20일 정도 신병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금 48시간 동안 안에 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공수처의 능력으로서 지금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정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체포영장 말고 차라리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그거는 고려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또 윤통 측에서 밝히기도 했었죠. 자, 말씀드린 동안 저희가 속보 자막이 하나 더 추가가 됐는데요. 오늘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정치권 인사들이 계속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의원 참담하다, 너무나 참담하다 그러면서 오늘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수사권 없음, 영장 쇼핑, 불법 영장, 윤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과 같은 맥락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도 탄핵 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사는 철저히 하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시도는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의사를 또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서 원희룡 전 의원도 해당 내용을 또 주장을 밝혔군요. 아까 잠깐 이제 대선 주자 또는 잠룡으로 불리우는 인물들이어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또 여권에 지금 주된 지도급 인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사들 계속 다들 표현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 경우에는 대선 때 선대위에 있었고 네. 또 윤석열 정부 내각의 일원으로서 상당 기간 같이 일을 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입장을 낼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저희 당의 유력한 분들의 주장은 공수처가 48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하는 것까지는 막지 못하더라도 추후에는 수사에서 손을 떼고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의 원칙상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공통된 저희 당 의원 또는 영향력 있는 네. 정치인분들의 의견이다. 네. 이렇게 집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개인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이 체포가 됐다. 마치 남미 어느 나라 같다. 탄핵 절차 결과를 보고 해도 되는데 무효인 영장을 들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꼭 그랬어야 했나. 박근혜 때와는 달리 국민 상당수가 체포 반대한다는데 향후 수습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개인 의견이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갑자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요거 좀 여쭤볼게요. 김건희 여사는 지금 어디 있을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확인될 일은 아니지만 일단 관저에서는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윤 대통령의 신병이 지금 공수처로 옮겨졌고요. 김건희 여사도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경호를 기본적으로 지금 받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아침에 권영진 의원이 관저에 같이 윤 대통령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권영진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 계시다고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아하. 지금 김건희 여사는 관저에 계신 걸로 판단을 해야 하고 네. 당연히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네. 경호는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제가 갑자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아까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저 모습을 김건희 여사도 관사에서 다 지켜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 박충권 의원 등 4명의 의원들이 영장이 집행되는 그 현장을 관저 내에 들어가서 모두 지켜봤었는데 그 내부에, 관저 내부에 있는 사람 옷차림까지도 상세하게 박충권 의원이 오전에는 진술을 하기도 했었는데 글쎄요, 그 관저에 대통령 부부가 내외가 같이 있었다. 지금은 아마 영부인 김건희 여사 관저 내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그 부분을 함께 여쭤봤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중견 그러니까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속속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은 지금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건 맞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우두머리라고 형법에 적시된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법정형이 이렇게 높으면 도주 우려랑 증거인멸의 우려가 자동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법적 평가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우두머리도 아닌 주요 참여자로 적시된 지휘관들 그리고 이 군 관계자들 다 구속 기소가 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현직 대통령이고 출국금지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증거인멸의 우려는 높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계속 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로라면요. 지금 의견을 많이 주고 있는 이 여권의 대선 주자들 원희룡, 홍준표, 오세훈 다 법조인들이시죠. 불구속 기소가 됐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굉장히 잘 아는 전문가들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구속 기소가 된 피고인은요.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 가능성도 당연히 열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뭔가 반격을 모색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열린다는 평가가 과연 이런 메시지를 낼 때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